보고 싶은 아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진단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항암을 앞두고 계시는 유방암 환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암은 제가 솔직히 약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유방암, 항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2.5cm 원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다여섯 군데 퍼져 있었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도 암으로 변질되기 직전에 여러 개의 뭐가 보인다고 해서 예방적 절제를 할 거고, 그 전에 8번의 항암을 하고 크기를 줄여보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차후 또 치료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8번의 항암을 하고 전절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또 먹는 항암 젤로다, 그리고 먹는 호르몬제 타목시펜을 복용하였습니다. 이제 유방암 환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AC라는 약물이에요. AC랑 TC라는 약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C 4차, TC 4차를 했고요. AC 항암 4번을 먼저 맞았어요.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항암이 아닙니다. 다른 암들은 모르겠는데 입원시켜주시지를 않고 항암 맞는 동안 저기 편안한 의자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침대 병상에 잠깐 누워있다가 다 맞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그리고 다 맞으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항암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항암 그렇게 주사를 맞고 하루 이틀 뒤부터 부작용이 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한 이틀 뒤서부터 부작용이 슬슬 오면 병원에서 이제 대처도 해주시고 한방약 같은 것도 좀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면역 주사도 맞으면서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마음 한켠에 저희 딸이 이제 막 1학년 올라간 딸이 있어가지고 딸이 헤어지는 거를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한 2번 정도 입원을 했다가 한 번 입원할 때 2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입원해서 요양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버텨보자 하고 집에서 항암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카페나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지고 미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항암제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오고 이런 부작용이 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팁들도 많이 남겨져 있어서 저도 이제 내가 이걸 맞으면 이틀 뒤에 식욕부진과 울렁거림과 미각 이상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진짜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못살겠다, 짜증난다, 막 내 삶이 왜 이런 걸까 이게 아니라 진짜 입맛이 사라지네? 진짜 이 맛이 아니네? 미각이 상실이 됐네? 울렁거리네?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이었지만 그냥 재밌게 즐겁게는 계속 이러네? 이러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식욕부진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방 보기, 맛있는 녀석들이라던가 그런 먹방 채널을 많이 찾아보았고 누워서 핸드폰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맛집, 어디의 맛집 막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다 나면 요거 먹으러 가야지, 요거 먹으러 가지, 태어나면 요거 먹어야지, 입맛 돌아오면 요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맛집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하고 먹으러 갈 리스트도 또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입맛을 약간 좀 돋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울렁거림 같은 경우는 상큼한 거, 뭐 레몬이나 레몬수나 레모네이드라던가 과일, 상큼한 과일류 같은 것도 먹고, 과일을 먹어도 그 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향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상큼하게 어떻게든 최대한 속을 좀 잠잠하게 달랬고, 그리고 시리얼 같은 거를 씹어 먹었거든요. 시리얼 같은 거 씹어 먹으면서 이제 조금 영양이랑 허기짐을 좀 달래면서 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인데요. 이제 보니까는 유방 카페에서는 도새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왜 도새끼라고 부르나 했더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도새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세탁셀, TC, 이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 그리고 열, 그리고 미각 상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그 정도였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부작용은 근육통, 고열, 그다음에 미각 상실이었어요. 열이 정확히 항암 주사를 맞고 이틀 뒤서부터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근육통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게 독감, 코로나는 베이비 수준이었고,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출산의 진통과 맞먹는, 출산의 진통과 비슷한, 조금 더한 그런 근육통이 진짜 뼈 마디마디, 살도 아프고, 살만 닿아도 아프고, 진짜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으면 약을 냅다 먹어버려라 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마이폴이라는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도 지어주시고, 예방약들을, 부작용에 대처하는 약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팁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이면 냅다 약을 찾아서 먹어버리면 낫더라고요. 이거를 괜히 이 약 먹고 또 한다고 약 맞았는데 또 약 먹으면 내 몸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참으시면 진짜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 항암을 하신다면, 그런 고통이 온다면 냅다 약을 먹으시는 게 꿀팁이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A씨가 먹는 거가 불편한 건데, A씨 때보다 저는 이 도세탁셀 항암제가 더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다시 또 쭉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입맛은 없는데 자꾸 뭘 먹어야 되는 그런 헛헛함이 있어서 또 계속 먹다가 보니까는 또 살이 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몸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빠졌다가 못 먹으면 빠지고 엄청나게 빠지고, 잘 먹으면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몸이, 사람마다 울렁거리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육통이 더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힘드냐 물으시면 저는 TC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TC가 조금 더 힘들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진통이 휩쓸고 지나, 온몸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훑고 지나가는 그런, 출산이 약간 기차가 배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지구를 온몸에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정도로 뼈 마디마디, 손, 발, 피부 다 아팠어요. 얼마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는 차수지만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저랑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시간을 버티는데 한몫했던 요소는 저희 딸. 저희 딸 앞에서는 제가 아파하면은 이 친구가 더 겁먹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니까 제가 정말 낮에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학교 보내고 앓다가 또 오면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리고 아이 재우고 끙끙 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제가 힘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보다 더 위대한 건 모성애?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A씨 같은 경우는 울렁거리면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 안 먹고 그냥 어느 정도 영양만 채울 수 있는 견과류 바 같은 거나 뭐 시리얼이라던가 그냥 그때 그래도 본인들마다 각자 내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입에 조금 넣고 씹으시고 그렇게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TC라는 항암제는 증상이 올 것 같다 싶으면 냈다 진통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이 약을 먹어도 이제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통을 느껴버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좋지 않은데 씹을 때 냈다 드시면 돼요. 그것밖에는 정말 항암하시는 분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씨라는 항암을 하게 되면요 2주의 기적이라고 정말 2주 만에 머리가 샥 빠집니다. 2주의 기적일까요? 아무튼 2주 만에 머리가 홀라당 쑥쑥쑥쑥 이렇게 빗어도 이만큼 빠지고 머리 감다가도 이만큼 빠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빠진다는 그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있어서 가차없이 빠진대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가차없이 빠집니다. 가차없이 빠지면서 이거를 그냥 냅두면 약간 골룸처럼 마지막 모습은 골룸이 되거든요. 골룸이 되기 전에 그냥 샥 밀어버리시는 게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이렇게 해도 뭐 너무 막대하게 막 이만큼씩 빠지니까 때가 됐구나. 정말 빠지는구나.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미용실로 냈다 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건드리기만 해도 빠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거구나 이러면서 막 뽑았어요. 머리 막 하면서 머리를 막 뽑다가 저는 머리를 뽑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약간 좀 변태기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쑥 이렇게 하는데 슉 이러니까 재밌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뜯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희 딸이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던 제 딸이 그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 머리 막 괴물 같아 막 이러면서 머리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우는데 아차 내가 딸을 배려를 못했다 싶어가지고 딸을 붙잡고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날 머리를 밀러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뜯는 것보다 그냥 확 밀어서 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도 이게 머리를 좀 빨리 밀면 약간 까까머리처럼 조금씩 샤프심이라고 하죠. 샤프심처럼 머리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진짜 완전 맨살처럼 다 빠져버려요.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조금 너무 빨리 밀어가지고 얘네가 그 빡빡이 그런 샤프심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콕 뜯으면 그것도 되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안 볼 때 돌돌이로 돌돌이 이렇게 먼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돌이로 머리를 막 이렇게 밀면서 하면 머리 한번 쓱 훑고 가면 여기 돌돌이에 그 잔디밭처럼 샤프심들이 콕콕콕 묻어가지고 뽑혀져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심심하면은 머리 돌돌이 테레비 보면서 돌돌이로 이렇게 밀고 있었고 아이도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빠지는 것도 언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볼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종교인은 아닙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다. 언제 내가 이런 경험을 또 해보겠나.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 나는 해볼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발을 사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발을 쓰고 있지만 가발 생활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를 붙잡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주 엄마 몸에 있는 나쁜 암을 없애기 위해서 암보다 조금 더 독한 약을 엄마 몸에 집어넣는데 그 약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엄마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뽑아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좋은 징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김 시켜놓고 그 다음날 엄마는 머리를 밀러 갈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날 머리를 가서 밀었습니다. 꼬불머리, 생머리, 빨간머리, 노랑머리, 회색머리, 다양한 색깔의 머리, 다양한 스타일의 머리를 하면서 엄마가 더 예뻐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는 비록 지금은 대머리지만 그 놀린 친구들 엄마들보다 대머리인 엄마가 아마 더 예쁠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네? 맞아? 이러면서 이제 또 쿨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A씨 항암은 물렁거림과 머리를 빡빡이로 만들어주고 B씨는 열과 근육통과 이제 먹는 걸로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부작용 같은 경우를 미리 알고 마음 준비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머리 빠지면 어떡하지? 속 울렁거리면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열이 나는구나. 열이 난다. 그럼 열이 나는구나. 머리가 빠진다. 머리가 빠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약간 내려버리시면 오히려 항암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암을 맞이하는 자세. 저는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뭔 미친 소린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암이라고 너무 무서워만 하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를 도와주는 약이니까 같이 싸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겨냈습니다. 그래? 울렁거려? 그럼 이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열나? 약 먹으면 되지. 머리 빠져? 밀어버리면 되지. 머리 빠져서 밀어버리면 가발 쓰면 되지. 이러면서 가발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가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몸도 너무 힘들고 부작용 때문에 몸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것도 많이 변해서 아마 울적하실 수도 있어요. 울적. 거울 보기 진짜 싫고 거울 보면 맞다 나만 자지. 언제까지 이 모습일까? 내 모습으로 다시 안 돌아오면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보게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또 계속 비관적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내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가시면 안 돼요.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이라던가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작용 생기면 근처 응급실 갔다 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비상약들 다 챙겨가지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아주 가까운 근교 여행이나 호캉스 같은 것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쇼핑몰도 다니고 그리고 자연 이런 데 가서 또 즐기고 자고 오고 저는 템플스테이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많이 했어요. 항암 한 번 할 때마다 부작용이 휩쓸고 지나가고 조금 컨디션이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여행을 잡아서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해서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여행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게 여행이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겁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여행 간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이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이 음악 듣기라던가 글쓰기, 뭐 만들기, 뭐 이런 취미들이 있으시면 그런 내가 조금 좋아하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거를 좀 하시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